우리가 방금 진리편을 가지고 이렇게 n개로 Y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물탱크가 있다. 물탱크가 있고 이 물탱크에다가 이제 물을 여기다가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급속 모터를 2개 달고 여기 물탱크에 이제 물을 채우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물탱크의 수위 제어를 이제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센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센서. 이게 고수위 센서, 이게 이제 중수위 센서. 수위 센서 2개를 달아놨고요. 그럼 이제 모터가 2대가 있으면 MRM가 있으면 지금 물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는 빨리 물을 좀 채워야 되니까 이때는 모터 1번과 2번을 2개를 다 동작을 시키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물이 빨리 이제 수위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수위가 올라가다가 중수위를 이렇게 왔다. 물이 중수위까지 왔다. 그럼 물이 어느 정도 찼으니까 이때는 모터를 2개 다 돌릴 필요 없이 하나만 돌려도 되겠죠. 하나만. 자, 그래서 하나는 끄고 하나만 돌린다. 그래도 수위가 계속 올라가서 고수위까지 올라가면 이제 물이 꽉 찬 거니까 이때는 뭐 당연히 2대 다 꺼야 되겠죠. 그래서 0, 0 이렇게 되겠죠.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우리 PLC 회로는 어떻게 돼요? PLC 회로는 PLC는 입력이 2개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고수위고 이게 중수위 입력일 거고요. 이제 입력을 여기다 하고 출력에다가 출력에 모터가 2대 있으니까 여기 모터 1번, 모터 2번 이렇게 출력을 2대 연결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프로그램을 해라 이런 거죠. 그죠? 얘를 자동으로 제어하려면 이제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하겠죠. 자,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뭘 그려야 된다 그랬죠?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니까 진리표를 그려야 된다. 진리표. 오케이. 자, 그럼 진리표는 왼쪽에 입력, 오른쪽에 출력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입력이 뭐예요? 고수위하고 중수위. 이 센서가 입력이겠죠? 입력이고 출력은 모터 1번, 모터 2번. 출력은 2개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이제 한번 그려보는데, 자, 입력이 2개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 생긴다 그랬죠? 4개 생긴다 그랬어요. 0, 0, 0, 1, 1, 0, 1, 1. 자, 이렇게 4개가 생기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이 출력을 우리가 디파인하면 되겠죠? 출력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아까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럼 고수위하고 중수위가 0이라는 뜻은 물이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바닥에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바닥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때는 모터가 둘 다 동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물이 조금 차서 중수위까지 올라갔어요. 중수위가 1이 되고 고수위가 0이라는 뜻은 중수위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물이. 그러면은 하나는 끄고 하나만 동작시킨다 그랬어요. M하는 끄고 M2만 1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 3번째 조건은 있을 수 있나요? 이 3번째 조건.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있는데 고수위가 1인데 중수위가 0이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건 논리적으로는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둘 다 1, 1이라는 얘기는 이제 물이 고수위까지 찼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둘 다 모터를 정지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보고 진리표를 그리면 이게 똑같아야 돼. 그죠? 자, 그럼 진리표가 완성이 됐으면 회로도는 그냥 나오는 거라 그랬죠. 네. 자, M안부터 한번 해볼까요? M안. 자, 여기 M안. M안은 4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
고수위가 0이고 중수위가 0이야. 그러면 고수위가 0이라는 뜻은 A 접점이에요? B 접점이에요? B 접점. 그 다음에 중수위도 B 접점. 이때 M안이 돌아가. 이 조건밖에 없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B 접점, 얘의 B 접점이면 모타 1번이 돌아가. 모타 2번은? 맞습니다. 모타 2번은 일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럼 두 가지 조건이니까 요 위에 있는 것은 얘랑 똑같네요. 네, 똑같으니까 네. 비접점, 비접점일 때 돌아가. 이게 고수위, 이게 중수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 더. 0하고 1이야. 그럼 고수위가 0일 때, 고수위가 0일 때, 그 다음에 중수위가 1일 때. 1이면은 A 접점이죠. 중수위. A 접점 처음으로 하나 나왔네요. 이때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게 그러면 이렇게 회로를 그리면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가 딱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면은 끝난다. 그래서 이 진리표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에서는 진리표만 잘 그리면 프로그램은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다 엔드에로 오와이로죠? 다 엔드 아니면 오와요. 이런 일반적인 진리표는 다 엔드 아니면 오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엔드에로 오와이로는 이제 우리가 외워야 돼. 뭐 외운다 그러면 좀 부담되겠지만 그 두 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엔드에로 오와이로. 그러니까 엔드에로는 전부 1일 때만 출력이 나가는 거. 오와이로는 어느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나가는 거. 그걸 왜 외우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4층연산을 배우잖아요. 그죠? 더할 때 이번에 나는 거는데 그거 말고 또 배운다기보다도 외우는 게 뭐가 있죠? 외우는 거. 초등학교 저학년 때 4층연산 배우고 또 외우는 거 하나가 있지. 구구단. 구구단을 외운다고. 이렇게 구구단. 구구단 외워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안 해도 되는 거다. 왜? 9, 9, 81인데 9를 9번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구구단을 외울까요? 빨리 해요. 또 빨리 하기 위해서 또 하나 9를 9번 더하면 시간이 늦겠죠. 그 다음에 9를 9번 더하다 보면은 81이 나와야 되는데 80이 나올 수도 있죠. 잘못다 정확도 두 가지가 들어.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면 구구단을 외운 사람하고 안 외운 사람은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는데 이 구구단을 외우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대요. 구구단을 외우는 나라가 몇 나라 없대요. 수학에 구구단이라는 게 없는 나라도 있대요. 아예. 구구단을 외우면 뭐가 안 좋으냐? 이 저학년 때부터 뭐든지 배워서 하면은 창의력이 떨어진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아예 구구단이라는 말이 없대요. 4층연산밖에 없대. 그래서 그쪽은 선생님들도 구구단이 뭔지 모른대요. 9981 그러면 우리만 알아. 9981. 그래서 근데 유대인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한국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이 훨씬 많아요. 노벨상 탄 사람은 더 많고 뭐 해요. 그렇대. 근데 거기 구구단이 없대요. 진짜. 근데 우리는 외워야 돼. 우리는 외워야 돼. 그래서 이런 거는 직렬연결, 병렬연결은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외운 사람하고 또 안 외운 사람하고 차이 나는 게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문이 있다. 방이 있는데 자 여기에 문이 하나 있었어. 여기 이제 방에 전등이 있고 그리고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었어요. 스위치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이 방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이 스위치를 갖고 이 전등을 불을 껐다 켰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문을 하나 더 만들었어.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불을 켜려면 여기까지 와서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아달라고 그랬어. S2. 그러면 스위치가 두 개가 된 거죠.
예. 램프는 하나가 된 거고. 자, 이랬을 때 이 스위치 두 개를 가지고 램프를 껐다 켰다 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줘야 될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에 스위치가 S1, S2 스위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PLC에. 그 다음에 출력에 램프가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은 요 스위치 두 개하고 요 램프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키나 여기서 키나 둘 다 아무 데서나 켰으면 좋겠다. S1, S2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얘가 키면 옆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얘가 켜도 옆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될 것 같죠? 근데 뭐가 불편하죠? 자,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스위치를 눌렀어요. 얘를 스위치 눌렀어요. 그럼 불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보다가 일로 나가면서 스위치를 끄면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 들어온 사람이 여기서 일 보다가 여기로도 나갈 수 있죠. 네. 문이니까. 그럼 S2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S2를 누르면 얘도 일이 되잖아. 그러면 얘가 불이 안 꺼지잖아. 네. 안 돼, 그래서. 자기위지 안 돼. 비접점을. 얘를 비접점을 한다? 그러면 비접점을 하면 맨날 불이 들어와 있는 거지. 얘가 0이면 1입니까? 비접점을 진열로 연결. 아, 직렬로? 오케이. 잘 생각했어. 맞아요. S1, S2 비접점, 여기에 L1. 자, 이 조건 맞아. 이 조건 맞는데, 이 조건은 이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여기로 나갈 때 하나야.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스위치를 눌러줄 수도 있잖아. 불을 켤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여기서 일하다가 여기로 나갈 수도 있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S2를 A접점으로. 이거하고 반대로 해주면 된다. 이거하고 반대로. 야, 이건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인터록인 거예요? 인터록이 아니야. 지금 저건 얘기야. 자,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서 일하다가 일로 나가는 거. 그게 요 조건. 1번 조건.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서 들어올 때 스위치 누르고 일하다가 여기로 나가는 게 여기 두 번째 조건. 야, 이건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맞아, 이게 맞는데 맞은 것 같으면서도 별로예요? 아니, 답은 맞아. 답은 맞는데 중간에 이게 중간 과정이 나하고 좀 틀리네. 근데 답은 맞아.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된다. 이것도 이제 진리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S1, S2, 램프야. 그럼 경우의 수가 4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이 램프가 여기서 어디가 0이고 어디가 1이 돼야 되냐 이거야. 지금 이 조건이잖아요, 그죠? 스위치 두 개에 램프 하나니까 우리가 진리표를 그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해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 여기에 S1, 여기에 S2야. 여기 램프 있고. 자, 둘 다 스위치를 안 눌렀을 때는 00이죠. 네. 그때는 불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0. 당연히 꺼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쪽에서 사람이 들어오면서 얘 스위치를 눌렀어. 1이죠. 네. 그럼 여기는 0이죠, 아직도. 네. 그죠? 그러면 1, 0일 때 불이 들어와야죠. 네.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나가면은 얘가 다시 0이 되니까 불이 꺼지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로 들어왔어. 1, 0이 됐어. 그래서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1로 나간다는 거예요. 1로 나가면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불이 꺼져야 되죠. 그러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 되는 둘 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불이 꺼져야 된다. 1이 꺼져야 돼. 자, 그럼 이제 다시 반대로 둘 다 아무것도 아닐 때, 둘 다 00일 때,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와야 되죠. 그것도.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0이어도 불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S2가 1이고 S1이 0일 때도 불이 들어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진리표를 그려보면 이런 진리표를 그려야지만 이게 맞는 거야. 자, 어렵죠?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니까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아까 우리가 엔드로 OI로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무슨 회로하고 비슷해요? 요것도 다 1이면 뭐예요? OI로잖아요. 그죠? OI로서 요거 하나 빠졌죠? 그래서 요거는 회로 이름이 익스크루시브 OI로라는 게 있어요. 익스크루시브 OI. 그래서 익스크루시브가 뭐냐? 베타적이라는 뜻이야. 베타적. 그러니까 베타적이면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다를 때만 1이 되는 회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익스크루시브 OR라고 해요. 여러분 익스크루시브 OR. 그러면 요 회로를 우리가 요 진리표를 회로로 그리면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해봐. S1이 0일 때, S2가 1일 때, 그때 에러라. 이거 첫 번째 거죠? 네. 두 번째 거는 S1이 1일 때, S2가 0일 때, 그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분이 한 건 맞는데 방법이 틀려. 방법이 이 진리표가 나와야 돼. 그럼 이 진리표 나오게 하려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야 되죠. 해봐야 돼. 해보다가도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외우는 거야, 그냥. 익스크루시브 OI로. 그러면 이 회로가 딱 나와야 돼. 왜? 이 회로를 우리 PLC 프로그램에서 많이 써, 아주 많이 써, 이거. 보면은 뭐예요? 위아래가 같은 거죠? S1, S2 이렇게 같죠? 네. 위아래가 같으면서 하나가 A 접점이고 하나가 B 접점 이렇게 반대로 돼 있죠? 그런 회로를 익스크루시브 OI로라고 해요. 이런 거. 요거는 외워두면은 이게 9981이야. 안 해온 사람은 하나하나 해봐야 돼. 외운 사람은 그냥 안 보고도 그냥 회로가 나올 거야. 근데 이게 무슨 회로냐? 자, 여기 A 접점하고 B 접점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면 이건 뭐라 그랬죠? 우리 A 접점하고 B 접점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접점이야? 이게 무슨 접점이야? 이게 S1, 이게 S1이야. 같은 S1이야. 근데 하나는 A 접점, 하나는 B 접점이야. 그럼 이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접점이야? 노멀 크로즈하고 노멀 오픈이 같이 있는 접점이 무슨 접점이야? C 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C 접점. 네. 우리 PLC에는 C 접점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 네. A 접점하고 B 접점을 병렬로 연결하면 그게 C 접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A 접점하고 B 접점이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C 접점이. 그러면 얘도 C 접점이고 얘도 C 접점인가요? 얘도 C 접점이죠. 얘도 C 접점이야. 그래서 C 접점 두 개가 연결된 거야. 그런 회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3로 스위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3로 스위치. 요게 바로 3로 스위치야. 3로 스위치. 요거를 시퀀스 회로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게 S1, 요게 S2다.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램프가 있는 거야. 이런 회로다. 이런 회로 이게 3로 스위치에는 이런 회로를 할 때 C 접점이 이렇게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둘 다 00이죠. 둘 다 00이면 지금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오죠. 이게 지금 여기 다 끊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S1을 스위치를 온 시키면 얘가 여기로 가죠. 얘가 1이 되죠. 얘는 0이야. 그럼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얘를 1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1로 하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이때는 요 라인으로 해서 불이 들어오죠? 네. 불이 들어온다. 이게.
둘 다 1, 2로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1, 2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끊어지죠.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3도 스위치가 0, 1, 0, 0, 1, 1, 0 이렇게 되는 게 이게 3도 스위치. 이게 3도 스위치다. 시접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3도 스위치야. 이게 시접점이야. 이게 시접점, 이게 시접점이야. 그래서 3도 스위치라고. 그래서 익스크루시브 오와이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익스크루시브 오와이어라는 것도 하나 외워두면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남이 짠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아주 딱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은 내가 하나하나 해봐야 돼. 만약에 이런 회로가 딱 나왔어.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 얘가 여기일 때, 얘가 이럴 때, 얘가 이럴 때, 얘가 이걸 다 해봐야 돼.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나와. 그래도 결과가 나오겠지만 시간도 늦게 걸리고 또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익스크루시브 오와 회로를 딱 외우고 있으면은 이 회로가 그냥 9981식으로 딱 나와야 돼요. 그게 익스크루시브 오와 회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진리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모든 회로가 진리표로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모든 회로가 진리표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진리표로 안 되는 회로도 있다. 진리표로 안 되는 회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 자, 인연이 있는데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S1, S2야. 자, 여기에 모터가 있어. 모터 이거. 자, 그랬을 때 S1이 온되면은 모터가 돌아야 돼. S1이면은 스위치를 누르면 모터가 돌아. 근데 스위치를 꺼도 모터가 계속 돌았으면 좋겠어. 자, 우리 스위치에는 두 가지 스위치가 있죠. 자, 이런 스위치가 있고 이런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무슨 차이죠? 같은 스위치인데 요 스위치하고 요 스위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유지되고 하나는 오케이. 요거는 이렇게 그리면은 이걸 우리가 유지형이라고 그래요. 유지형 스위치. 요거는 복귀형, 그렇지. 푸시 버튼 스위치는 복귀형 스위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구분해서 그리죠. 자, 이 유지형 스위치에다가 내가 모터를 연결하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 그죠? 스위치를 열면 모터가 쓰고 스위치를 닫으면 모터가 도는 거니까. 근데 우리 제어 판넬에는 유지형 스위치보다 복귀형 스위치를 많이 쓰죠. 복귀형 스위치를 많이 써요. 그럼 복귀형 스위치일 때 여기다가 모터를 걸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당연히 모터가 도는데 이걸 계속 누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얘를 손을 떼야 되잖아. 그럼 손을 떼면 모터가 정지하잖아요. 근데 손을 떼더라도 모터가 계속 돌고 싶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 회로를 우리가 꾸미고 싶어요. 그럼 요거는 진리표로 안 돼. 왜? 자, 얘가 0일 때 얘도 0이잖아요. 얘가 1이면 얘가 1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얘가 다시 0이 되더라도 얘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0일 때 0이었는데 0일 때 또 1이 되니까 이거는 진리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리표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면 진리표로 표현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때는 요렇게 그리는 걸 뭐라 그래요?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그린 것을 우리가 타임 차트라고 그러죠? 타임 차트. 네. 그래서 진리표로 안 될 때는 타임 차트를 그려줘야 됩니다. 타임 차트. 그래서 두 번째가 타임 차트야. 타임 차트. 그래서 이렇게 타임 차트를 그려주고 요 타임 차트에 맞는 PLC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우리가 왜 스위치를 유지형도 있고 복귀형도 있는 거죠? 왜 스위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네. 자,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불을 좀 끄고 싶어. 끄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켰던 데 가가지고 다시 눌러야 되죠. 그럼 다시 여기 왔어.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또 켜고 싶어. 그러면 또 가야 돼. 그래서 이 유지형 스위치는 시작과 끝이 같은 데서 이루어질 때 쓰는 거야. 같은 데서 이루어질 때. 근데 내가 들어올 때 불을 켰어요. 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불을 잠깐 끄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끄면 더 좋겠죠? 그럼 뭐예요? 시작은 저기서 했는데 끝은 여기서 나는 거죠. 시작과 끝을 다르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보통 옥기형 스위치야. 그래서 옥기형 스위치를 이때는 시작과 끝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옥기형 스위치를 쓴 거예요. 옥기형 스위치. 자, 그래서 이런 회로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 이런 시퀀스 회로에서 자, 여기를 눌렀을 때 모터가 도는데 띄었을 때도 모터가 돌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자기유지 회로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유지를 회로를 꾸밀 때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뭐죠? 자기유지 회로를 꾸미기 위해서 시퀀스 회로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릴레이. 릴레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릴레이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모터를 직접 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릴레이를 다는 거죠. 릴레이. 그럼 릴레이는 코일하고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접점. 그러면 이 릴레이가 동작할 때 이 접점을 이 스위치하고 병렬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릴레이의 A 접점. 그 다음에 이 접점 하나를 또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이것도 릴레이의 A 접점. 여기에다가 모터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쓰고 이 접점은 여기다가 쓰고 이렇게 릴레이의 분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접점을 써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 라인으로 전류가 흘러서 릴레이가 동작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 접점이 붙고 이 접점 두 개가 동시에 붙겠죠. 네. 그래서 모터가 돌고 그 다음에 요 릴레이도 붙었으니까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겠죠. 양쪽으로. 자, 그러다가 이제 스위치를 띄면 이쪽에 있는 전류가 끊어지겠죠. 스위치를 끊었으니까. 그 대신 이 반대쪽에 있는 전류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릴레이가 계속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자기유지 회로라고 이제 배웠어요. 자기유지 회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것은 셀프를 얘기하는 거죠. 셀프 홀딩 서킷이야. 왜? 이 릴레이가 아까는 이 스위치에 의해서 동작을 했지만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접점에 의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유지 회로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터가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한 번 동작을 하면 꺼질 수가 없죠. 이 회로에서는. 그래서 꺼지기 위한 스위치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스위치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모터가 꺼지고 싶다.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이 타임 차트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 두 번째 스위치, 이 두 번째 스위치는 이 라인의 전류를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죠. 여기다가 비접점으로 PB2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상시에 붙어 있다가 누르면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차단시켜서 릴레이를 소모시키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져서 모터가 전개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자기유지 회로라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기유지 회로라는 걸 했는데, 자, 이 시퀀스 회로에서 입력은 몇 개죠? 입력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어떻게 두 개죠? PB1, PB2. 왜 입력 두 개야? 요 릴레이 A 접점하고 요 릴레이 A 접점은 입력이에요? 입력이 아니에요? 입력이 아니다, 이거는. 입력처럼 그린 거지, 입력이 아니야. 네. 그러면 출력은 몇 개예요? 이 회로에서 출력은. 이 모터는 당연히 출력이겠죠? 모터만 출력이고, 요 릴레이는 출력이에요? 출력이 아니에요?
이건 출력이 아니야. 이거는 모양을 출력처럼 그린 것 뿐이지 출력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릴레이 시퀀스를 만약에 PLC 회로로 바꿀 때 그때 여기에 입력이 2개가 되는 거고 출력이 하나가 되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이 릴레이가 입력이라고 치면 여기에 릴레이의 입력을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거죠.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릴레이 출력을 달아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릴레이 호이라고 릴레이 입력은 입력 출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요거만 입력이고 요거만 출력이에요. 그럼 요 릴레이가 하는 역할이 뭐죠? 릴레이가 하는 역할이 뭐야?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릴레이라는 말 자체가 이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입력 2개하고 요 출력 하나하고의 관계를 요 중간에서 릴레이 준다. 그런 뜻의 이름이 릴레이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 회로를 PLC로 가져가면 릴레이는 PLC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릴레이가 들어있는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릴레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릴레이가 들어있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릴레이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 릴레이를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자기유지 회로를 PLC 프로그램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2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는 %IX 0.0.1이라고 하고 이거는 %IX 0.0.2라고 하고 이 출력은 %QX 0.1.1이라고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PLC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 이 타임 차트를 보고 이제 하는데, 자, 여기 S1이 온이 됐을 때, 즉, %IX 0.0.1이 온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여기랑 똑같이 하면 여기 릴레이가 있는 거죠? 여기 릴레이가 있는 거고, 여기에 정지 스위치가 있으니까 여기에 비접점으로 %IX 0.0.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비접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입력 스위치 여기를 B접점으로 배선하나요? A접점으로 배선하나요? 여기 입력에다가 스위치를 연결할 때 요 회로를 똑같이 저기다가 지금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위에 있는 스위치 여기 PB1은 A접점이잖아요. 여기 PB2는 B접점이죠. 그럼 여기에 우리 입력에다가 연결할 때도 요거 B접점으로 연결하나요? 아니요, A접점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로직을 연결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무조건 A접점 연결하는 거다. 그러면 로직의 반대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PLC에서 하는 거야. PLC에서 A접점으로 할 거냐 B접점으로 할 거냐는 여기서 결정하는 거지 입력에서 B접점을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A접점을 연결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했고요. 자, 여기 릴레이를 병렬 연결하니까 자, 여기 릴레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릴레이에 의해서 여기에 %QX 0.1.1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게 PLC의 요 릴레이는 어디 있을까요? 요거 PLC 안에 릴레이는 자, 우리 어저께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 메모리에 이렇게 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이 있으면 이 방마다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폴더레인. 여기 I 영역, Q 영역.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기억나나요? M 영역. M 영역이 있었다. M 영역. 그 다음에 쭉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넓은 데가 무슨 항목이라고 그랬죠? 여기 맨 끝에 제일 우리 심볼릭 변수를 사용자 정의로 할 거냐 자동 영역으로 할 거냐 할 때 여기에 자동 할당 영역이 있었다 그랬죠. 자동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I하고 Q 영역이 이 출력 영역이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이 출력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내부 메모리라고 했다. 내부 메모리. 그 내부 메모리 중에서도 이 N 영역이 바로 릴레이야. 릴레이. 그래서 이게 M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mx 제로 이렇게 쓰는 거죠. 어저께 배웠듯이 퍼센트 mx 제로. 이게 릴레이의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릴레이에 대한 해당되는 적정은 이름만 똑같이 써주면 된다. 써주면 퍼센트 mx 제로. 그러면 얘네들은 다 한 몸이라는 뜻이죠. 한 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자기유지 회로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여기까지 하고, 자, 이 프로그램 하려면 모니터 끄시고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비실행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비실행문 설정. 비실행문을 하고 올려보내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적정 I 0.0.1 퍼센트하고 X자 생각해도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B 적정 I 0.0.2죠. 그 다음에 출력 코일. 자, 이거 퍼센트 MX 제로도 퍼센트 생략하고 X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M0만 써도 되네요. M0. M0. 이렇게만 써도 내가 퍼센트 MX 제로 이렇게 써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병렬로 MX M0. 그 다음에 M0. 출력 Q0.1.1. 이게 이제 자기 유지예요. 자, 다 하셨으면 온라인에 쓰기 하시고요. 쓰기 확인. 예스. 예스. 자, 모니터 시작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 상태가 되네요. 이 상태. 그래서 2번 접점은 비접점이니까 지금 1로 표시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 1번 입력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입력이 들어오면 M0가 ON이 되고 M0가 자기유지되고 그 M0에 의해서 모니터가 오는 거죠. 자, 그럼 0번 스위치를 한번 온시켜 보시면 0번이 아니라 1번 스위치. 자, 1번 스위치를 온시키니까 릴레이가 동작을 했고요. 릴레이 접점도 붙었고요. 그 접점에 의해서 출력이 나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번 스위치를 다시 내려도 오프 시켜도 요 릴레이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출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자기 유지가 되고요. 자, 요 자기 유지 라인을 끊어주면 요 2번 스위치로 끊어주면 자기 유지가 해제가 되면서 출력이 꺼지게 되겠어요. 정지. 그래서 기동. 정지. 자, 앞으로 우리 PLC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 자기 유지를 모르면은 PLC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다. 우리 모든 프로그램에 PLC 모든 프로그램에 자기 유지 없는 프로그램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기 유지로 없는 프로그램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PLC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딱 컴퓨터에 앉아서 제일 먼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유지 회로를 딱 그려놓으면 50%는 한 거야. 왜? 자기 유지 회로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름을 요 1번 스위치를 기동 스위치라고 그러죠. 그럼 2번 스위치 기능이 정지 기능이니까 정지 스위치라고 해요. 기동 스위치, 정지 스위치.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 기동을 했어요. 기동을 했어. 자 그럼 스위치가 출력이 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기동 스위치가 고장이 났어요. 기동 스위치를 내가 눌렀는데 눌렀다가 손을 띄면 꺼져야 되잖아. 오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눌렀다가 띄었는데도 얘가 이 안에서 고장이 나서 붙어버린 거야. 접점이. 그러면 접점이 계속 온이 돼 있겠죠. 자, 저 상태에서 이제 모터가 돌고 있어요. 내가 정지 스위치를 눌렀어요. 정지가 됐죠. 자, 정지 스위치를 다시 원상 복귀할 때 어떻게 되죠? 원상 복귀하면 모터가 확 돌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동작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고가 난 거지, 그 사고가.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 자, 그러면 얘는 이 기동 스위치하고 정지 스위치가 동시에 온이 됐을 때, 잘못됐을 때에 기동 스위치가 붙어 있으면 이게 위험한 신호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위험하지 않은 신호로 바꿔주면 더 좋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PLC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이제 그런 거를 배워갈 거예요. 자, 얘는 기동 스위치하고 정지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출력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기동 스위치하고 정지 스위치를 동시에 온시키면 출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출력이 안 나가죠. 출력이 안 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정지 우선 자기 유지 에러라고 해요. 정지가 우선한다 이거야. 왜? 그러면 기동하고 정지 스위치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런 걸 하느냐? 이거는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 스위치를 눌렀을 때에 그때 기동과 정지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출력이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잘못됐을 때 출력이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동 스위치하고 정지 스위치가 동시에 온이 됐을 때 나는 출력이 나가고 싶은 자기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IX 0.0.1, %MX 0, %MX 0, 이게 %IX 0.0.2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여기다가 %MX 0, %QX 0.1.1. 자, 여기 정지 스위치가 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으로 내려와도 요게 자기 유지 에러입니다.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변경해보고 잠깐 식사하도록 할게요. 자, 얘를 요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모니터를 끄시고 회로를 이렇게 저처럼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위에 있던 정지 스위치를 요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로를 끄면도 이게 자기 유지 회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회로를 이쪽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에 있었죠. 정지 기능이 있었는데 얘를 여기다가 바꾼 거예요. 위치를. 자,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니까 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쓰기를 하시고 똑같이 모니터 시작.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때도 이제 기동 스위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동 스위치. 자, 기동 스위치 넣으니까 릴레이가 동작하고 출력이 나갔고요. 자, 기동 스위치를 끄면은 꺼도 자기 유지가 되네요. 그 다음에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은 정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자기 유지 회로 맞네요. 그죠? 자기 유지 회로가 맞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자기 유지 회로하고 지금 한 자기 유지 회로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자, 아까처럼 정지 스위치와 기동 스위치를 동시에 눌렀을 때, 자, 얘는 기동과 정지를 동시에 눌렀을 때, 얘는 출력이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는 자기 유지 회로인데,
기동 우선 자기유지 회로라고 해요. 기동이 우선한다 이거예요. 기동. 얘는 정지가 우선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대부분의 자기유지 회로는 정지 우선을 많이 씁니다. 쓰기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동 우선 자기유지 회로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배운 게 지금 PLC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울 때는 기동 조건이 하나가 있고 정지 조건이 하나가 있는 그런 자기유지를 배웠지만 실전에서는 어때요? 실전에서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돼요. 이 전체가 기동 조건이에요. 기동 조건. 하나만 기동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기동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정지 조건이 몇 개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자, 우리가 모터를 돌렸을 때 정상적으로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모터가 돌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에러가 나가지고 에러에 의해서 정지할 수도 있겠죠. 에러. 또는 비상정지가 있을 수 있겠죠. 비상정지. 그러면 비상정지가 발생했을 때도 모터가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정상적인 에러, 정상적인 정지, 에러 정지, 비상정지, 또 다른 정지, 이렇게 정지 조건도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유저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자기유지 회로가 나오지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아주 교과서적인 자기유지 회로도 있긴 있지만 이런 자기유지 회로를 많이 씁니다. 자기유지 회로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보고 자기유지 회로하고 좀 우리가 안 배웠던 거다 이런 건 아니라 이거죠. 그죠? 그걸 익히셔야 될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시간 됐는데